네, 이재명 피습 사건이 일파만파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자유파를 이끌고 있는 오상종 단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자유대한호국단의 오상종 대표. 근데 이거 이재명 피습 관련한 거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늦은 감이 없잖아 있었지만 네, 저희가 오늘 아침에 네. 오전에 고발을 했고 또 저뿐 아니라 지금 여러 임현택 의사 분도 고발하고 네. 또 다른 시민단체에서는 또 서울대병원을 또 주로 해서 또 네. 고발도 하고 오늘 고발 풍년이었습니다. 고발 풍년이구나. 우리 자유대한호국단에서는 어떤 거에 대해서 고발한 겁니까? 저는 이재명과 예. 이재명 측근인 천준호 및 예. 이재명 측근들 그리고 또 저는 여기서 이제 어디를 포인트로 잡았냐면 네. 소방청 그러니까 119 헬기를 예. 관리 감독하고 있는 소방청을 전 타켓으로 잡았습니다. 소방청. 네, 그러면 거기 소방청과 부산시 소방재난본부 예. 예, 그 두 군데를 전 추가로 더 했습니다. 소방재난본부하고 소방청장한테 고발한 건가요? 네네. 예. 그래서 이 두 군데를 하면 네. 지금 분명히 부산 대병원에서는 네. 전원을 요청한 적도 없고 헬기를 요청한 적도 없다. 단 이재명의 상태가 헬기를 탑승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만 해준 거라고 지금 명확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헬기는 누가 불렀냐는 거죠. 누가 헬기를 불렀나? 네네. 지금까지 나온 거는 요청은 서울대병원으로 가겠다는 요청은 가족과 민주당이 했지만 헬기를 부른 건 아니니까. 네, 그렇다면 헬기를 누가 불렀나? 네, 그러니까 부산대병원에서는 헬기 요청한 바가 없다고 하니 그렇다면 헬기를 부른 자 아마도 뭐 이재명 측이겠죠. 네. 네, 그렇다면 그들이 이제 소방청과 혹은 부산시 소방재난본부 이쪽에다가 어떤 압력을 행사해서 네. 물론 지금 부산시 소방본부는 지금 소방청과 협의를 해서 네. 또 법리 검토도 끝냈다고 하지만 그거는 본인들 얘기인 거고요. 네. 저희가 이제 변호사들과 함께 이 문제를 뒤져보니 네. 벌칙 규정이 없을 뿐인 거지 소위 말하는 응급의료법이나 또 119법 그리고 응급의료 헬기 공동운영 매뉴얼 등에 따르면 네. 지금 이재명이가 최고 의료기관인 부산대병원에서 예. 최고 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을 할 그런 하등 이유가 없다는 거죠. 글쎄, 그럼 지금까지는 누가 부른 걸로 나옵니까? 부산대에서는 안 불렀다고 하고. 그렇죠. 그걸 이제 밝혀봐야죠. 이렇게 고발이 들어가면은 이제 밝혀지나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네. 누군가는 요청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요청을 했으니까 헬기가 왔지. 헬기가 그렇죠. 요청도 안 했는데 올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의 의지만 있다면 이건 뭐 한 일주일이면 이 문제는 분명히 밝힐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번 가덕도에서의 경찰의 행태가 좀 의심스럽기는 하나. 네. 그래서 지금 저는 국가수사본부에다가 제가 고발장을 오늘 넣었고요. 네. 그 이유는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그다음에 소방청이 있는 세종시, 그다음에 부산의 부산시 소방재난본부 이렇게 네 군데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가수사본부에다가 고발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 고발장에 말하자면은 고발 당한 사람 피고발인들은 이재명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부산 소방재난본부장 들어가고 소방청장 들어가고 네, 천준호 들어가고. 천준은 누구죠? 지금 현역 국회의원인데요. 네. 지금 이재명 당 비서실장입니다. 당 비서실장 들어가고 이렇게 네네. 4명을 상대로 고발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네.
진행 과정에 나오는 성명 불상자까지도 넣었고요. 성명 불상자까지. 네네. 그 성명 불상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한 사람을?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타깃을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재명의 자작극이다 뭐 여러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시키면 네. 수사하는데 좀 힘들고. 그렇지. 그래서 딱 맞아 떨어지는 것만 먼저 이렇게 뭐 속된 말로 이제 진실이 밝혀진다면 네. 그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이제 밝혀질 것이고. 네. 그리고 그 제가 이제 고발했던 내용 중에 하나 보면 조종사가 그 서울 노들섬에 내려서 천준호로 추정되는 자에게 두 손으로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두 손으로 그 천준호로 추정되는 자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조종사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죠? 상식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조종사가 천준호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박사님도 천준호 누군지 모르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모릅니다. 헬기 조종사가 네네. 천준호한테 90도로 인사를 해요? 네, 복장으로 봐서는 그 헬기 조종사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이제 뭐 그 저기 어디야 유튜브나 거기에서도 보면 숨어 있는 1cm를 찾아라 해가지고 네. 저기 방송에서는 그 인사하는 거를 잘라내고 그 헬기 사진만 그 언론사에서 배포되고 했는데 네. 그렇다면 여기서는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게 헬기 조종사가 천준호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면 헬기 조종사가 천준호가 누군지를 알고 가서 인사를 했겠습니까? 그러면 위에서 상급자가 가서 뭐 지시를 내렸든지 아니면 서로가 어떤 뭐 이해관계가 있든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일단 소방청의 그러니까 소방청 헬기 이용과 관련해서 네. 이 문제를 제가 좀 초점을 맞춘 이유가 소방청만 좀 표현을 좀 저렴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소방청만 잡아들이면 네. 누가 그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그러면 이제 이 실타래가 좀 풀릴 것 같습니다.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행태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조용하게 있는 게 웃기는 거예요. 그러게. 언론에서 나와서 어떻게 이재명 당대표님이 이렇게 위중한데 그런 음모론을 펼칠 수 있는지를 지금 온갖 시민단체가 다 나서서 달라붙어야 된단 말입니다. 처음엔 달라붙더니 지금은 조용해요. 그렇죠. 처음에 막 피습 당했을 때는 막 달라붙어서 저도 막 음모론자로 막 보도도 막 나오고 이랬는데 이봉규도 막 죽일 듯이 달려들더니 지금은 조용해. 네, 그래서 지금 이들은 사실 그 이재명 당대표가 경미한 경상을 입었다 그러면 사실 반겨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본인들이 사랑하는 그런 분이 크게 안 다쳤으면 다행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예. 그래서 유감 발표하고 말해야 되는데 보면 뭐 갈수록 상처도 더 심해지고 뭐 이거는 정말 생명이 위중하고 초인적인 힘으로 지금까지 이제 살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래야 될까?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아파야 될까? 국민들은 그렇게 아픈 모습을 보여야 될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상황을 부풀렸다는 그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또한 헬기 이송 과정에서 민주당 측조차도 네. 모순되는 발언들이 이제 좀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헬기 이송,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헬기 이송에 대한 요청한 자들 요것만 좀 명확하게 파면 그러면 이제 부산대에서의 그 전원 서울대에 네. 전원했던 그 내막까지 이런 게 다 드러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울대에 있는 민모 교수 등이 여기서 어떤 공모를 했는지도 나올 거 서로 저는 생각을 해서 타켓을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타켓을 저는 소방청으로 잡았습니다. 헬기를 누가 불렀나? 왜냐하면 소방 관계자 이 헬기는 소방청 소속인가요? 네네. 지금 부른 헬기가? 네.
이게 뭐냐면 닥터 헬기가 아니었네. 닥터 헬기. 닥터 헬기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약칭 응급의료법 제11조에 따르면 네. 의료기관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하지만 부산대병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기관입니다. 네. 최종 의료기관이에요. 최종. 네. 더 이상 높은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다음 그 약칭 119 법에 의해도 이 119 항공대 그 헬기를 이용하려면 그 최고층 건물이라 또는 도서 벽지 이런 데에 한해서 그 긴급히 이송하기 위해서 이걸 운영 편성한다고 돼 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응급 의료 헬기 이송이 의사들이 판단한다고 할지라도 119 헬기와 관련해서는 응급 의료법과 119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외 적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산대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한 것에 있어서는 이것은 이 이송은 거의 위법함이 뭐 서로 이렇게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헬기를 누가 불렀나? 그리고 부산대는 요청 안 했다는데 누가 부르고 헬기 조종사가 왜 이재명 비서실장의 90도로 그렇게 절을 했나? 네네. 아, 그래서 4명을 고발을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유대한 호국단의 활약 기대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상 박사님. 네, 말씀하세요. 네. 박사님. 네. 그리고 또 여기서만 멈추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재명의 어떤 뭐 그 상처, 그러니까 피해 정도는 사실 우리가 보도 자료밖에 알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하지만 이러한 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 이 이송 문제, 즉 서울대병원의 특혜 문제, 이 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이걸 이슈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돌아오는 수요일 날 네. 2시에 저는 서울대병원 후문, 네. 서울대병원 후문에 가서 이번 이재명의 서울대 특혜 의혹과 관련된 해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집회 신고를 마쳤습니다. 아, 그랬군요.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에 서울대병원 후문. 네네, 그러니까 네. 마로니에 공원 길 건너편입니다. 아, 마로니에 공원 길 건너편. 네, 알겠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 끝까지 한번 이거 왜냐면 중요한 진실이기 때문에요. 예, 파헤쳐야죠. 네. 지금 이재명이가 네. 저렇게 입을 다물고 계실 훌륭하신 분이 아니죠. 그럼요. 네. 지금 막 입이 건질거리고 손이 건질거릴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 더 이상 짱 박히지 못하도록 가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어떨지를 알려줘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박사님. 오상종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거 이제 다른 그 의사협회에서도 이 헬기 관련해서 이제 고발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저 자유대한 호국단에서 또 고발했네요. 고발 풍년이네요. 네. 사태를 지켜보시죠. 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짐이 이상한데요. 마치겠습니다.